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365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코틀린을 배우는 헬로 코틀린 첫 번째 시간으로 헬로 월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 소개 시에 단행적으로 해당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헬로 월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면에는 주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헬로 월드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은 개발 환경 셋업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코딩, 컴파일, 링크, 실행까지 일련의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죠. 자, 그럼 우리도 개발 환경 구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웰컴 화면입니다. 우리가 코틀린 학습을 위한 개발 환경으로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틀린을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Create New Project을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No 액티비티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은요, 헬로 코틀린으로 주고요.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일 디렉토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랭귀지는 코틀린으로 해주시고요. 피니시. 헬로 코틀린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줄 텐데요. 모듈 추가는 파일 메뉴에서 New 모듈을 해주겠습니다. 모듈 타입은 자바 또는 코틀린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로요. 모듈 이름은 소문자로 주는 게 관행인데요. 우리는 런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새로운 넌 모듈이 생성되었네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의 구조를 알고 싶을 때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스트럭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빌드 시스템으로 그레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버전은 6.5입니다. 빌드 시스템은 코드가 작성된 파일들을 컴파일 하여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을 묶어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모듈에서는요, M 모듈의 최종 파일은 APK이고요. 런 모듈의 최종 파일은 jar 파일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안드로이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런 모듈의 의존성을 볼까요? 런 모듈은 코틀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은 1.4.31이고요. 다시 말해서 코틀린 버전 1.4.31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미션인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런 모듈을 선택하시고 자바를 선택하시고 앞에서 말했던 패키지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my class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은 닫아주겠습니다. 보시면은 my class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코틀린에서는 특정 파일의 최상위로 올 수 있는 게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함수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의 진입점은 메인 함수인데요. 메인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인 함수 골격이 만들어졌고요. 블락 안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 ln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코드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실행을 해볼까요? 헬로 월드가 정확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개발 환경이 정상적으로 셋업이 됐고 우리가 코딩해준 코드도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코드 분석에 앞서서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번역가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기획자로부터 개발 요건을 받아서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코드 번역을 할 때는 컴파일러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은 좋은데요. 먼저 패키지문을 보겠습니다. 이 패키지문은 my class 파일이 어떤 디렉토리에 포함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시문입니다. 코틀린에서는 패키지 지시문을 생략해 줄 수도 있는데요. 생략을 하고 재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동작을 하네요. 이렇게 패키지문을 생략을 하면 my class 파일은 앞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명시한 기본 패키지명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패키지명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메인 함수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입점인데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코드를 분석할 때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 개발 환경을 컴파일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개발자의 역할이 기획자로부터 요건을 받아서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발 환경 전체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컴파일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퀵 팝업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게 이 메인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비저빌리티에 해당하는 퍼블릭 부분을 코딩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컴파일러는 기본값 퍼블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펑션 키워드는 함수를 선언하겠다는 지시자고요. 함수명은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파라미터들이 올 수 있는데요. 메인 함수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론 다음에 유닛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메인 함수의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유닛은 자바의 보이드와 같은데요. 리턴 값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다른 정보도 한번 볼까요? 메인 함수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는 헬로 코틀린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은 런 모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속한 패키지는 배우리 365.kotlin.run이고요. 파일명은 myclass.kt라는 것입니다. 함수명 메인의 풀네임은요. 패키지명, 그리고 파일명, 그리고 함수명까지 합쳐준 게 풀네임이 됩니다. 이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식별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식별자들이 고유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스콥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해서 풀네임이 틀리면은 이 함수명이 같더라도 다른 함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할 때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코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코드를 볼 때 뒤에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유닛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유닛 타입은 리턴 키워드를 넣어줘도 됩니다. 키워드를 넣어주고 다시 컴파일 해볼까요? 정상 동작하네요. 그렇지만 리턴에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있으면은 에러를 나타내죠. 자, 이상으로써 코드 분석까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헬로 코틀린 프로젝트 구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헬로 코틀린 프로젝트 구조는 모듈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의 모듈은 런이었고 다른 모듈은 앱이었습니다. 런 모듈 안에는 패키지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데요. 배우리로 시작하는 패키지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패키지 하나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myclass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파일 안에 메인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메인 함수의 비저빌리티는 퍼블릭이었죠. 퍼블릭이라는 것은 스콥이 다른 모듈에서도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비저빌리티가 인터널이라고 했을 때는 모듈 안에 있는 파일들에서만 메인 함수를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을 주면은 그 파일 안에서만 참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헬로 월드를 가볍게 시작했는데 전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함수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